논설실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규제개혁, 저는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푸드카 얘기를 했는데요. 식약처에서는 그 푸드카가 합법적으로 고쳐졌다는 서류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게 합법적으로 고쳐졌는지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관심이 있는지, 또는 관심이 있으면 그걸 행정적으로 행정전산망에서 번호를 받아서 자기들이 확인하면 안 되는지, 왜 민원인이 여기 국토부 서류를 떼가지고 거기 가서 제출을 해야 되는지, 제출 받으면 또 그게 서류 한 장이 또 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규제가 안 풀린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먼저 반성할 것은, 대부분 이제 언론들이 사건만 터지면 정부는 대책을 안 내놓고 뭐 하냐고 이제 소위 두들겨 패죠. 그럼 이제 국회는 법을 만들고 규제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또 대부분의 규제는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전이라든지 또는 뭐 환경이라든지 또는 균형 발전이라든지 동반 성장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되게 아름다운 말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규제가 나올 때는 누구든지 찬성을 합니다. 그런 규제는 필요하겠어.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시장이 내려가서는 완전히 거꾸로 작동하게 되죠. 지역민원, 지자체의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자체의 규제는 완전히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 줄 수 있는 것도 뻔히 도장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주민들. 그거 다 표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전히 풀뿌리 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민원인들에게 한 바퀴 돌아오다 보면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 추가적인 말하자면 비리가 일어나거나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자체들은 완전히 지역 행정은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것이다. 그래서 이건 중앙에서 만들어지는 규제하고도 상관없이 정치화, 볼모화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느끼고요. 중앙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민간단체나 민간회사들이 공무원을 굉장히 원해요. 퇴직 공무원들을 원합니다. 그 공무원들이 먹고 사는 것이죠. 그 퇴직에서 규제 권력이 있어야 자기 선배들도 취직이 잘 돼 나갑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먹고 사는 생태계가 아주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가 해제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규제가 한 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것도 요즘 좀 뜸해졌습니다만은, 농민들이 시내에서 데모를 한다. 그럼 농림부 공무원들은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 이겁니다. 왜? 내년 예산은 또 늘어날 것이므로. 말하자면 이런 식의 행동 패턴이 있게 되면 규제는 공연물이죠. 그래서 저는 규제라는 게 대개 뭐 동반성장이다, 지역균형 발전이다, 수도권 수도권 규제라는 게 대개 뭐 균형 발전 뭐 이런 데서 나오고, 그 덩어리들이 그냥 꽉꽉 내려와 있는데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놓치는 거, 또 지역 정치화되어 있는 거, 또 관료들의 말하자면 규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인정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아마 이 얘기가 나가자마자 그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무슨 협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또 찾아와서 그거 가격 내리면 안 된다 하고 로비를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가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간해서 잘 풀어지지 않는 문제고, 또 지금 이제 언론들이 최근 며칠 동안에 대통령께서 하도 이제 강조를 하시니까 좀 협조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또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 정부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정부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린이집 규제가 지금 폭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냉장고 하나에 말하자면 들어가야 되는 종류에서부터 시작해서 규제는 폭발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지원금을 없애지 않으면, 줄이지 않으면 규제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래서 이게 잘 없어지지 않는 거다. 아까 감사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감사원이 요즘 굉장히 열심히 일을 갑자기 해요. 갑자기 하는, 죄송합니다만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금융사고가 터지고 나서 금감원에서 감사 내려가는 것을 막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퇴직자들이 내려갈 자리가 갑자기 많아진 거죠. 그 감사를 열심히 할수록 그런 자리를 보낼 수 있는 자기 선배들이 취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 구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이제 국회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말하는 습관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먼저 좀 인식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 단순히 오늘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15,000개, 16,000개를 우리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태도 변화나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세션 주제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자는데 정말 다양한 목소리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이제 지자체 사실은 거기서 가장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일일이 뭐 중앙 정부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각 지역마다 합니까? 근데 이 규제에 관한 하는 민관이 같이 하든지 피규제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그 제기하는 게 가장 그 확실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자체의 그 다양한 그 규제들과 관련해서 여기 오늘 이제 상공회의소라든지 또 뭐 그 중견 기업 회 뭐 여러 단체장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현장에서 겪는 일들이니까요. 그런 그 각 지역마다의 느끼는 그 규제들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그 17개 시도의 그 어떤 규제 상황 이런 것을 이 지역은 이런 규제가 있고 이 지역은 이런 규제가 타파가 돼 있어서 없고 그러면은 모든 지자체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떻게든지 그 투자를 받아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일하기 좋고 규제가 없는 그 쓸데없는 규제가 없는 대로 자연히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걸 전부 놓고서 그 비교를 해서 그 기업들한테 알리고 그러면 지자체도 볼 적에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훨씬 경쟁력이 떨어지구나. 그러면 투자가 안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그 좀 경각심을 가지고 고칠 수도 있고 또 이런 투자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또 지자체가 있다면 그것도 다 소개를 하고 그래서 전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좀 그 피규제자 입장에서 한번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 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또 단체에서도 많이 나오셨는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아도 지지난번 무토회의 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그 행정 형태에 대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그 서베이를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그럼 그거를 조금 더 이 정례화하고 그 항목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고 쓸데없는 규제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스스로 이러다 우리 그 동네에는 우리 지역에는 투자가 끊어지겠구나 이런 위험성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제 정부에서 모든 것을 잘해볼래도 손이 못 미치지 않겠습니까? 다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민간도 같이 힘을 합해서 어떻게든지 좀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좀 제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또 그런 방향으로도 우리가 또 노력을 하고 미처 생각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